네, 그 신영증권의 엄경화 선임연구원을 오늘 모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조선, 운송, 기계 전문가십니다. 오늘 자세한 전망과 분석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요즘에 뭐 카타르 LNG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 조선업종이 참 괜찮겠다.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나오니까 뭐 기계업종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가장 큰 네. 뉴스 중에 하나인 카타르 LNG가 오늘 아침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제 곧 체결이 임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수주 산업이다 보니 수주 뉴스가 끊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요즘 현재 상황은 상반기 동안 수주를 잘 했다라는 게 일단 현재 여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과거로 이제 돌아가 보면 뭐 20년 전으로 돌아가 봐도 됩니다. 그때 보면은 막 유가가 막 올라가면 네. 사실 조선업종 좀 괜찮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가가 이제 115불 찍고 오늘 조금 빠져서 뭐 112, 113불 되는데 오늘 그 원유 선물 인버스, 그러니까 선물이 하락할 때 베팅하는 인버스 차트를 보면 오늘 이상하게 상당히 강합니다. 소위 말해서 원유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 원유 선물 인버스가 5.8%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조선 운송 이런 걸 하시니까 기름값도 굉장히 민감하실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네. 저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의 유가 강세는 네.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유가가 그냥 경기의 바로미터였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요즘 유가 강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유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공급을 상당히 누르고 있어서 이제 강해진 상황인데 러시아의 이 원유를 유럽에서 별로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볼륨이 지금 늘려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를 대비해 다른 곳에서 다시 원유에 대한 생산을 늘려준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수요 공급 논리상으로 일단 공급이 느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가격에 붙은 버블이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너무 가격만 높고 거래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선이나 운송산업에도 별로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가가 좀 정상화되고 오히려 뭐 해상 물동량이 늘어난다거나 뭐 유류를 쓰고자 하는 니즈가 좀 늘어나는 게 오히려 저희 산업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뭐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유가에 영향을 좀 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해는 봉쇄가 풀려서 사람들이 나와서 폭죽을 터뜨리고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유럽은 무슨 해상 운송은 조금 뭐 막혔지만 그래도 뭐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름에 또 드라이빙 시즌이고 네. 물론 여름에 춥지는 않기 때문에 또 원유가 그렇게 또 많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가격이 오늘따라 이렇게 하락하는 거가 좀 제 생각에는 어떤 변곡점이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가 이걸 명확히 지금 뭐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조선업자 업황이 사실은 그동안 수주가 꽤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겠습니까? 수주가 아니면 이제 수주 절벽이 있을 겁니까? 아니면 카타리 LNG 백척에 대한 것은 반영이 다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2019년과 2020년에 글로벌 조선 수주량이 그 조선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1년치 물량을 채 못 받았고 끝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2020년 대비 21년 수주가 2배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양보다 2배 정도로 계속 수주를 하면 수주 잔고는 쌓이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수주가 많아진 것은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낮을 때 많이 발주하자는 니즈가 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좀 오르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가격과 볼륨이 다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는 조선업을 그렇게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LNG 백척 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가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싸게 저가 수주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그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저희도 사전에 질의를 주셔가지고 네네. 그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사실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조선을 통계치로 이제 수출 통계를 잡을 때는 저희가 매출로 잡아서 인도를 시킨 거에 대해서 수출 통계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뭐 20년 그리고 21년 상반기 정도에 수주했던 물량이 이제 매출로 잡힐 텐데 전체적으로 조선 업체들이 매출이 바닥을 친 부분은 2021년이었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늘고 내년에 이제 21년부터 많이 받았던 수주 때문에 23년부터 매출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단순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작년 하반기에 인도했던 뭐 대형 해양 플랜트 같은 건이 올해 없어서 단발적인 기고 효과 정도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주량이 많이 늘어서 수주 잔고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3년, 24년까지 조선의 수출량 자체가 줄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아니지만 이런 LNG 그 선의 수주를 많이 받는다면 LNG 선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도 앞으로 좋아지겠죠?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선박보다 LNG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게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고 LNG 선박 자체에 또 특이하게 단독으로 들어가는 기자재 중에 하나가 이제 본행제라는 본행제. 그런 기자재 업체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주량이 계속 높은 가격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선의 수주가 기대가 되니까 LNG 선에 들어가는 엔진과 또 본행제 네. 예, 중요하죠. 예, 이런 중소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계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 네. 기계 업종 하면은 시장에서는 왜 이 소위 말해서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이게 소매 투자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분들이 막 러시아 재건되니까 뭐 그런 약간 잡주성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 실질적으로 그 재건 관련해서 기계를 더 많이 수출하거나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향상되는 거 맞습니까? 그냥 요즘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요. 네. 그냥 중동이나 미국에서 뭐 전력기기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인프라가 워낙 오래돼서 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재생하기 위한 수주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전쟁은 지금 종료되거나 뭔가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수출에 무언가가 나타날 일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후행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봤을 때 그건 기대감에 불과한 거고 아직까지 회사들의 실적이나 수주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기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된 거는 조금 아무래도 수출이 좋고요. 인프라를 다시 깔아야 근데 되니까. 뒤에 종목명으로 따지면 뒤에 뭐 전기 이런 거 붙는 거, 파워 이런 거 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런 업체들이 예, 예. 해당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 일단은 뭐 재건축도 많이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기계 건설 우리가 뭐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국내만 따지고 보면 이런 뭐 소위 굴삭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척하다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뭐 별 의미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새 정부 들어서 뭐 제가 네. 건설 담당은 아니지만 네. 뭔가 착공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되어야 저희가 양적으로 무언가 물건을 더 팔고 그리고 건설기계도 더 투입이 되고 할 텐데 그러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너무 정책 관련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좀 반응을 보였던 것이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력기기도 그렇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미국이나 중동 지역의 수입은 오히려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다 보니 국내에 있는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민감도가 높았던 게 아닌가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국내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사실은 근데 참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때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운송하면은 그 항공도 포함되죠? 네네. 네, 그럼 항공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항공은 또 리오프닝 관련주이기도 하니까. 자, 그 어저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저께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 총영사관에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일본 사람들 막 떼거지로 줄 서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항에 가면 사실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LCC는
증자를 다 해서 투자하기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증자가 진행 중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에어부산이 2,001억에 증자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올해 1분기 중에 티웨이 항공이 이미 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 증자 발표하고 하반기에 현금이 들어오면서 진해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자본이 그렇게 잠시까지는 안 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와 같이 이렇게 국제 여객이 전부 다 열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하반기 말미쯤에는 또 뭔가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LCC에 대한 투자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국제 여객에 대한 수요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당 가치에 대한 희석 가능성은 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뿐이 없는데요. 주당 가치에 대한 희석 가능성과 자본 확충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의 뭐 소위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미 증자를 발표했다라는 뉴스는 우리 뒤에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럴 때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이 증자가 무려 3번째 증자에 해당이 네네.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전체 회사 가치는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부분을 합당하게 하려면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저희가 개런티가 돼야 되는 상태이고요. 근데 보시면 생각보다 이 리오프닝 이후에 노선을 재개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가 돼야 코로나 이전만큼의 그 큐에 해당되죠. 좌석수를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이고요. 그 이전까지 비행기가 뜨지 않다가 다시 뜨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다시 띄운다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에서는 LCC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라는 말씀은 좀 덜 드리는 편이고요. 아하. 작년 2번째 증자할 때는 증자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번째 증자에 대해서는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 증자를 하는 LCC 저가 항공사들이 많고 그것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사실은 앞으로 이 여객 양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내년 말 정도 돼야지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네네.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해운사도 우리가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해운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컨테이너 선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HMM이라는 네. 업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벌크 선사,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페노션과 대한해운이 있습니다. 네. 그 HMM이나 STX 같은 경우에 페노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이름 바뀌었죠. 페노션으로 같은 경우에 작년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야, 저 시점에서 공매도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다시 올라갈 여지는 이 인플레이션 환경상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미리 좀 선반영된 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운주는 사실 운임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그 아주 명확한 지표가 있는 아하, 편인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그 지표와 주가가 좀 거꾸로 움직이는 측면이 컸죠. 왜냐하면 HMM 같은 경우 작년 5월에 주가 고점이었다가 거의 7개월 동안 하락을 했는데 그 시점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데 있어서의 피해도 있었고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과도하게 좀 상반기에 몰렸던 수급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서 저희가 좀 주가가 재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7개월 동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한 3, 4개월 동안 이 컨테이너 운임 자체도 한 17주 연속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워낙 절대적인 운임이 워낙 높으니까. 근데 지금 2주 연속 다시 반등을 한 상태이고 실제로 이 부분이 이 상하이 봉쇄가 풀림으로 인해서 3차 물류 대란이 반복이 되면 해운 업체들 입장에서는 운임이 다시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기적인 반등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선이 좋습니까? 석탄이랑 곡물 실는 벌크선, 페노션이 좋습니까?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좀 마음 편한 건 오히려 원자재 쪽에 해당하는 페노션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페노션이 좋다. 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페노션이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LCC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저가 항공사.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많은 섹터를 이제 한꺼번에 커버하시니까 굉장히 힘들긴 하시겠어요. 예, 바쁘시고. 예. 저기 신영증권에서 뭐 아주 큰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엄경화 선임연구원님은
이 섹터를 딱 보시면서 뭐 10년 넘게 보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딱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네. 벌써 예. 딱 하나 고르자면 어느 섹터 골라야 됩니까? 섹터를 고르자면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선을. 조선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조선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뭐 엔진 만드는 데 있고 본행기 만드는 데 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뭐 MSCI 포함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많이 올라갔을 올라갔다가 수도 다시 있고 내려왔죠. 네. 그러면은 제일 재무가 과거에 어려웠던 오늘 빠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골라야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거는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예. 네. 저희는 이번 조선 사이클에서 만약에 알파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네. 기자재 업체를 좀 그중에서도 필수 기자재 업체를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필수 드리는데 기자재 업체 네. 어떤 거예요? 배가 만들어지려면 엔진이 무조건 들어가야 엔진.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진. HSD 엔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에 유무상 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원하는 계열에 해당하는 이제 설비 투자, 추가 증설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쓰이는 용처를 가지고 있는 자금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증자에 대해서는 받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자마자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HS 엔진이 조금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7,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그렇죠. 예. 돌아와서 조금 지금 8,000원대 반등하는데 요거는 증자 받자. 네.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조금 약간 상위 등급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쩔 때는 증자를 받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수익률이 좋을 때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HSD 엔진은 조금 좋아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엄경화 연구위원 뭐 토픽으로 알겠습니다. HSD 엔진. 예. 오늘 신영증권의 엄경화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조선 자, 운송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 저가 항공사 아직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랍니다. 기계 업종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HMM 그다음에 페노션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근데 그중에서 조선이 제일 좋다고 그러고 그중에서 또 LNG 엔진 만드는 회사가 좋다고 하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좀 깊숙이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건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